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문득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였을까 하고요. 제가 예전에 시골 작은 병원에서 73세 되신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성격이 급하셨대요. 자식들 키울 때도 큰 소리로 야단치고 때로는 눈썹을 찌푸리며 가르쳤다고 해요. 자식들은 그분을 무서워했지만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죠. 그러다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머리가 하얗게 새신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침묵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할아버지가 후회한 건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화를 앞세워 살아온 세월이었어요. 결국엔 노년에 남은 건 텅 빈 마음뿐이었다고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실 만한 말이에요. 노인이 않지. 노인에게 가장 소중한 건 높은 집이나 많은 손주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이라고 하셨죠. 단순해 보이지만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요즘은 예전처럼 먹고 입는 걱정이 없는데도 왜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고민하고 지치신 걸까요? 우리가 더 오래 살게 됐는데 가볍게 사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오래된 상처나 쓸데없는 원망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혜선 할머니, 76세 되신 분인데 부산 근처 작은 마을에 사세요.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사셨어요. 자신을 생각할 틈도 없이요. 자식들은 커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떠났고 할머니는 깨끗한 집과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었죠. 그런데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그분 눈빛이 참 슬퍼 보였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자식들이 멀리 있는 걸 탓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무거워서 슬픈 거지. 꼭 큰 돌이 얹어 있는 것 같아. 이유를 물어보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남편이 할머니의 희생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게 화가 나셨대요. 그리고 그걸 말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자신에게도 화가 나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낼수록 할머니는 더 외로워지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닐까 하고요. 공자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노인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후회만 길어질 뿐이에요. 혜선 할머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어디선가 이런 느낌을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내려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고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은데 자꾸 옛일에 끌려가는 그런 기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공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거창한 이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단순한 것만 기억하면 돼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인생을 겪어본 분들이라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같이 답을 찾아가요. 여러분, 나이 드는 건 머리가 하얗게 되고 피부가 주름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볍게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하는 때가 아닐까요? 공자께서 논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는 참 와닿는 말이에요. 군자는 화이부동, 소인은 동의불화. 깨달은 사람은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고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는 맞추는 척해도 속으로는 화가 가득하다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조언 같지만 저는 노인들에게 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나이 들면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화를 내면 내가 슬프고 원망하면 내가 괴로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화를 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놓으면 자기 자신을 잃는 것 같아서일까요? 한 번은 78세 되신 상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큰아들이 불효한 걸로 속상한 게 아니야. 내가 평생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게 슬픈 거지.
깊이 물어보니 아들이 서울로 일하러 가면서 집을 떠난 뒤 20년 동안 화가 나셨대요. 아들이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누가 아들 얘기를 꺼내면 고개를 돌리시고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나셨죠.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화를 붙잡고 있으면 기분이 나아질까? 아니면 더 빨리 늙고 병이 더 깊어질 뿐일까? 저는 노인들에게 말로 꺼내지 않는 깊은 마음이 참 많다고 느껴요. 자식에게 화가 날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 혹은 자신에게 화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붙잡을수록 지치고, 건강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다 상우 할아버지가 넘어지셔서 몇 달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그때야 생각을 다시 하셨대요. 병상에 누워 창밖 푸른 하늘을 보시면서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서 더 화내면 뭐가 남겠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으셨죠. 그래서 힘을 내서 간호사에게 부탁해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책망하거나 따지지도 않으시고 이렇게만 쓰셨어요. 아빠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시간 나면 한번 와봐.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아들이 정말 왔어요. 두 부자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눈물은 없었지만 저는 할아버지 눈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몇 년 만에 처음 웃으시는 모습이었죠. 그분이 그러셨어요. 조금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구나. 상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노인들은 원망을 쉽게 품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옛 상처가 더 도드라져 보이나 봐요. 하지만 여러분, 상처받은 게 잘못은 아니에요. 누구나 마음 아픈 때가 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죠. 다만 그 상처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더 건강해질까요? 더 기쁘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용서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용서는 상대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평온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려놓으려면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노인들에게는 내면에서 나오는 더 큰 힘이 필요해요. 그건 아마도 많은 풍파를 겪어본 분들만 느낄 수 있는 힘이겠죠. 그게 뭘까요? 제가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같이 생각해봐요. 여러분, 원망을 내려놓는다고 말은 쉽죠. 하지만 몇십 년 묵은 상처를 어떻게 내려놓나요? 저도 알아요. 어떤 일들은 쉽게 잊히지 않아요. 마음에 박힌 가시처럼 떠올릴 때마다 아프죠.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더 이상 괴로움을 안고 살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저는 문득 생각해요. 이 무거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인생 끝자락에 뭐가 남을까요? 지친 마음뿐이지 않을까요?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는 나이 든 분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말 같아요. 지족자 부, 지인자 안, 충분함을 알면 부자고, 참을 줄 알면 평온하다고요. 단순하지만 깊이 와닿아요. 노인의 평온함은 손주가 많거나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에서 오죠. 옛 책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어요. 젊은이는 이기려고 참고, 노인은 내려놓으려고 인내한다. 정말 맞아요. 머리가 하얗게 새면 더 이상 누구를 이길 필요 없어요. 마음이 가벼우면 그걸로 충분하죠. 민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2세 되신 분인데 인천에서 혼자 사세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요. 40년 전에 부모님 땅 때문에 여동생과 크게 다투셨어요. 그 뒤로 두 자매는 얼굴도 안 봤대요. 민자 할머니는 화가 많으셨어요. 누가 동생 얘기를 꺼내면 말없이 계셨지만 눈이 붉어지셨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사과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잊을 수가 없어 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심장 때문에 아프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죠. 혼자 방에 누워 계시면서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죽으면 그게 뭐가 되겠나? 그래서 손녀에게 부탁해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언니가 너와 일찍 이야기하지 못해서 미안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마음을 가볍게 하고 싶을 뿐이야. 라고요. 여러분, 며칠 뒤 동생이 답장을 보냈어요. 짧은 몇 줄이었죠. 언니,
나도 이 편지를 평생 기다렸어. 두 자매가 다시 만났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손을 잡고 오래 앉아 계셨어요. 민자 할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그때 평생의 원망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 숨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작은 행동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 내려놓는 게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잠깐 돌아보고 진심 어린 한마디면 충분해요.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새면 떨어지는 꽃잎처럼 살아보세요. 지난 계절을 붙잡지 말고 바람을 탓하지도 말고요. 결국 우리는 마음을 가볍게 하려고 사는 거지 누구를 이기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마음에서 우러난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식은 차 한 잔 같아요. 천천히 마시면 여전히 향이 나죠. 조용한 삶도 용서할 줄 알면 아름다워요. 오늘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작은 일 하나만 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전화하거나 몇 줄 써보거나 조용히 앉아서 옛 원망을 흘려보내 보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고 주변에 나눠주세요.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시고 앞으로 더 건강하고 기쁘게 사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그 마음을 꼭 읽고 싶어요.